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이 참 마음처럼 안 되네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죠? 장이 뭐 맨날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종목 스위치하기 딱 좋은 순간이 드디어 왔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네요, 그죠? 네,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더 유독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 많이 빠지고 안 빠진 섹터가 없었어요. 오늘 바이오 빼고는요 뭐 다 힘들었죠. 카뱅이요, 카카오뱅크로 보이시죠? 수급이 몰리더라고요. 기관들이 단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카뱅하고 뭐 몇몇 개만 이제 수급이 들어갔죠. 다 빠졌어요. 다 뭐 4% 5%는 기본으로 다 빠졌고 뭐 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시죠? 위기는 기회인 거. 지금 빠졌다고 슬퍼하면은 기존에 투자하시던 거랑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니까요. 떨어져 주면요, 이제 슬슬 뭘 좀 사볼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야지, 그죠? 그리고 기존에 내가 좀 선택 미스했던 거를 뭘로 바꾸지, 약간 그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걸 기다렸잖아요, 우리 계속. 그죠? 기존에 저한테 계속 종목 상담 여쭤보실 때 제가 이때쯤이죠, 그죠? 이때쯤 제가 교체는 이때 하셔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때 하시는 겁니다. 요럴 때 이게 교체 매매 타이밍이에요. 이게 이렇게 딱 전달드렸죠, 그죠? 계속 안 오니까 아래 꼬리 달고 계속 쳐올리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나오지 했는데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의미 있게 좀 떨어뜨려 줬어요, 그죠? 처음으로. 근데 제가 아직은 그래도 좀 더 봐야 된다고 했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요, 여기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까지는 그래도 빼줘야 돼요. 요 자리 정도 빼주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셔도 돼요. 요 자리가 코스닥 970짜리입니다. 여기가 들어가 주면 아주 좋은데 한 번에 사면 안 되니까요. 오늘부터 좀 사셨으면 괜찮아요. 어제도 괜찮고요. 근데 한 번에 사지 말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하셔야 돼. 진짜 그게 정말 필수예요. 오늘 분할 매수에 대한 것도 한번 제대로 제가 전달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장사가 없어요. 이런 날에는요. 누가 버팁니까 이거를? 그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 전쟁터를 실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산업 전반이 지금 2%, 뭐 화학 같은 경우는 4.4% 평균적으로 빠졌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뭐 거의 뭐 전쟁터였어요. 그나마 이제 코스피 시장이 그나마 좀 안정감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봤자 이거 엮어서 보면 똑같아요. 보험, 은행, 그 금융업은 같이 봐야 돼서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거 해치 잡아두셨던 분들은 파시면 되고요, 이제 슬슬. 그리고 그냥 의약품 하나 갔어요. 오늘 바이오 백은 다 별로였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볼 게 전혀 없는 장이었고요. 전형적인 가격 조정입니다. 이게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제가 종합주가 지수가 하루에 2에서 3% 정도 빠지는 게 그게 주가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이 오늘 처음 나온 거고요. 그 이때 막 투자 시작하셨던 분들은 되게 오랜만도 아니고 처음으로 경험하셨겠네요. 그죠? 좀 공포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거 과거 흐름을 한번 보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주거든요, 조정을. 그래서 보면은 이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줬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그래도 나와줬는데 이 마지막이죠. 이때 5월 반도체 플러스 그 공매죠. 공매 재개 이슈로 한번 빠졌다가 이 두 번째, 두 번 연속 조정받고 난 뒤로는 지금 무려 하나, 둘, 셋, 세 달 반 만에, 맞죠? 세 달 반 만에 지금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두려워하실 건 없고요. 그냥 나올 만한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참 잘 막아줘가지고 무사히 좀 넘어가나 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 D램을 가지고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주도주가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반도체 중심주가 이제 무너지니까, 특히나 이제 대형주인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무너지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깼죠, 이제. 그죠? 시총 1, 2 기업이 이렇게 막 주가 지수가 10% 이거 20% 빠졌죠. 거의 삼전조 20% 빠진 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시장이. 그죠? 그런 국면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정은요, 뭐 언제나 기회죠, 그죠? 괜찮아요. 일단 괜찮아요. 제가 오늘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조정이 처음이신 분들은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러다 내 계좌 자체가 녹아내리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요.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제가 딱 봐드릴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요, 이게 보면은 지금 다들
공포감이 좀 크실 텐데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걔가 기존에도 계속 설명드렸던 게 분할 매수거든요. 분할 매수. 그래서 한 번에 사시는 게 아니라 떨어져 주기를 기다리면서 사라고 엄청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3번 정도 나눠야 된다. 그 개념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분할 매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제가 기존에 제 유튜브 보면은 이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직장인 분들이나 매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매매 요령도 하나 제가 잡아드린 게 한번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거북이 매매법 요거 있거든요. 손절하기 싫으면 하시라고.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면은 직장인 분들한테 도움 좀 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직장인 분들은 어차피 급여가 계속 한 달마다 텀이 나오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중간에. 내가 연속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죠? 월급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달이란 시간을. 그죠? 그런 분들은 자동으로 강제 분할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초보분들은 좋아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손가락을 강제로 회사에서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매수법인데, 내가 직장인이 아닌데 난 돈이 그냥 있는데 어떡하지? 내 손가락 어떻게 막지?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처럼 하시면 되는데, 기준을 뭘로 잡냐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조정을 주거든요. 이렇게. 그죠? 대부분 줘요. 근데 요번만 특이한 케이스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늘 같은 조정이 왔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냥 조정에만. 이것도 의외로 되게 좋아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싼 가격에만, 남들 그냥 나 죽었네 이제 무슨 뭐 곡소리 나고 할 때만 기다렸다 그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물량을 사실상 뺏어오는 거죠. 예, 그런 강제 분할 매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시장은요 우리보다 세요. 우리보다 항상 위에 있거든요.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시장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가요, 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한다는 건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이 타이밍에 잡아서 시장이 알아서 올려주겠지?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시장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했죠? 고개를 꺾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봐야 돼요. 바닥을 항상. 그래서 언제 떨어뜨려 주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 떨어뜨려 주지 대체? 왜 안 떨어뜨려 주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게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이게 아니에요. 위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말 초보들이 하는 거고, 하단을 보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여러 번 나눠야 되는데, 제가 제 계좌를 한번 알려드리면 뭐냐면, 지금 한 개는 지금 원래 17%인가 플러스였는데, 스윙 계좌 말하는 거예요. 단타 치는 계좌. 한 개는 17%였는데 지금 오늘 5% 빠져가지고 한 11%인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한 개고요. 나머지 두 개 같은 경우는 1, 2% 마이너스예요. 이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손절 쳐도 돼요. 이거 1차 매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문제인데, 한 개 같은 경우는 심해요 좀. 근데 이거는 1차 매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한 개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지금 10몇 % 마이너스인데, 12%가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거는 2차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요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죠? 예수금은 4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요런 상황인데, 자,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냐면, 보세요. 내일 이제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빠질 것 같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버려야 되겠죠, 이거는요. 그리고 나서 요 두 개가 지금 아슬아슬 하거든요. 1, 2% 왔다 갔다 하는데, 여차하면 이것도 같이 그냥 묶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 개가 사라지죠. 그럼 종목 세 개가 사라지고 현금이 더 생기죠. 그죠? 그럼 나머지 문제가 되는 거 두 개만 남아요, 이제. 그러면 한 개는 1차 매수가 끝났고, 한 개는 2차 매수가 끝났어요. 그죠? 요게 조금 위험한 거죠. 2차 매수 끝냈으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기회가 한두 번.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요 한 개에 대해서는 2차 매수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리고 제발 더 빠져줘야 돼요. 저는 이제부터는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올려주면 좋은 단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싹 변했어요. 제발 떨거라, 죽어라, 그냥 시장 나락으로 가라, 이래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걸 파는 순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바로 안 되실 것 같으면 애초부터 이 시작을 안 하시면 돼요. 애초부터 천천히 사시면 돼요. 그냥 이게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제 내일 이거 정리하게 되면 저는 이제 반대로 빌겠죠. 죽어라, 빠져라, 제발 빠져라, 한 마이너스 한 40% 보여줘라, 그럼 내가 강하게 타줄게 물, 이렇게 하겠죠 이제. 네, 그럴 일은 잘 없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아이가 뭐라 했냐면은, 오늘 시장 시작할 때 장이 좀 세해가지고 한 주를 팔았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원 손실이 났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찾아오려고 보니까 다른 게 보였대요. 코리아 서킷가 좀 예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얼핏 네가 방송에서 좀 괜찮다고 말했던 게 생각나서 이게 15,000원 미심 싸다길래 이걸 샀대요. 반대로. 그래서 이게 장막판에 좀 올려줘가지고 300원 플러스가 났대요. 그러면 총 합산으로 해서 내가 100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100원, 200원 번 게 상관이 없어요. 전 되게 잘했다고 보는 게 일단 뭐냐면 시장이 나빠질 것 같다라는 그 시초에 그 기운을 감지하고서 판 거. 이건 평단 낮추기거든요. 평단 낮추기 한 거 잘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상황을 인지한 거죠. 그죠? 상황 인지도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다시 되찾아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 친구가 많이 빠졌네? 근데 이거 이자가 평소 괜찮다 했는데 해서 이걸로 돌려놓는 거는요. 평단 낮추기에 이은 교체 매매거든요. 이거. 그냥 이 친구가 그냥 귀엽게 했지만 자세히 면매를 뜯어보면 이거는 평단 낮추기를 하려다가 이게 더 빠지니까 그 순간에 이걸 교체 매매한 거거든요. 되게 잘한 거예요. 이 상황 흐름 자체를 인지를 잘한 거거든요. 요런 방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100원, 200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방식을. 그래서 되게 잘했다고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응을.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그 상황에 빠져주기를 기다리는 형태가 돼야 돼요. 시장에 그냥 운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올려주겠지. 제발. 하느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부처님 힘을 믿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빠지기를 내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요게 진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적게 사시고요. 그걸 꼭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한 번을 딱 잡아가지고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금도 없고 막 이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오히려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 시황에도 적어드렸는데요, 차라리 빠지는 게 나아요. 이게 안 빠지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횡보해버리잖아요. 자기 종목만 냅두고 안 가고 다른 종목 잘 가버리잖아요. 그럼 더 답이 없어요. 교체 매매 타이밍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기존에 누구 말 잘못 들어서 마이너스 30% 40% 났던 누구 뭐 무슨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신공항 관련주 무슨 테마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싹 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팔았다가 만약에 평단 낮추기를 실패했어요. 평단 낮추려고 팔았는데 이게 더 뛰네 다음날. 그러면요, 교체 매매로 돌리면 됩니다. 다른 걸로 교체하시면 되죠. 뭐 그죠? 지금은 교체 매매하기 아주 좋아요. 다 빠졌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모든 좋은 종목들이 싹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뭐 한 3달에 한번 찾아오는 보너스 시기가 왔다, 보너스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남들이 다 힘들어 할 때 좀 신이 나겠죠. 그죠? 그게 차이예요. 그게 초보 99%의 초보분들이 힘들어 할 때 1% 고수분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즐기거든요. 이거를 좀 사볼까 이제, 이렇게 돼요. 지갑 좀 열어볼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현금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이러신 분들은요, 그러신 분들도 괜찮아요. 지금 대책 없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 평소에 탄력이 좋았던 기업으로 바꾸면 돼요. 그냥.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기업 뭐 하나하나 볼 필요도 없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판을 깬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여서 브로마블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삥 둘러서 하는데 누가 너무 잘해요. 얘가 뭐 서울, 도쿄, 파리, 런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뭐 가지고 있어봤자 뭐 동남아 쪽 도시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이 갑자기 열받아서 판을 엎었어요. 갑자기 안 해. 나 못 해먹겠어 하고 엎어준 거예요.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리셋된 거예요. 그러면은 잘 나가고 있던 애랑 저랑 똑같아졌어요. 이제 제 기회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쥐고 버티는 거랑 앞으로 테마주를 좋은 종목으로 바꿔두고 이걸 마이너스 난 걸 버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건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타이밍 투자에 대한 거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꼭 알아두세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 이걸 빼놓고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 흐름을 봤을 때 요 차트까지 나왔을 때 항상 그러셨잖아요. 내가 저 코로나 때 돈만 있었으면은 저때 샀으면 난 부자 됐겠다. 이때 살걸. 저때 왜 나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이때 살걸. 이때 샀으면 대박인데. 이때 샀으면 대박인데.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이때 샀으면 대박인 데가 오고 있어요. 일단 이 정신력을 조금만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때 샀어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진짜. 그래서 한 3거래일 정도 나눠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가격 조정은요 한 거래 두 거래 정도, 한 주 후반 정도 갈수록 일단락 될 걸로 보고요. 오늘 나타난 특징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하이닉스에 들어왔어요. 오늘은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만약에 이걸 계속 팔면은 제가 사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가 들어왔어요 오늘, 외국인. 그래서 별로 못 뺐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나요? SK 하이닉스 외국인 들어왔어요 오늘 반대로. 그래서 영매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안 밀렸죠, 그죠? 10만원대에서 지지 받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요.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 매도세가 좀 일단락 되면은요,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균형 감각을 찾을 겁니다. 외국인 들어왔어요 오늘. 그리고 보면은요, 개인이 팔았고요, 그리고 보험 들어왔고요, 투신 들어왔고요, 기타 다 들어왔네요 오늘. 기관 외국인이 같이 다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드 엄청 샀네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락 되는 분위기고요. 삼성전자만 이제 조금만 덜 빠지면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 보면은요, 오늘 그래도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하로 빠지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 국면이고요. 내 종목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적이 나왔는데 왜 못 갑니까 하는 거는요, 이런 국면, 이렇게 수급이 깨진 국면에서는요, 실적이 나오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정신 없거든요. 이 실적을 반영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국면에서는. 시장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두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실적은요 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돌아서면 이제 실적은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패닉하지 마세요. 그거는 초보입니다, 초보,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신적인 부분 조금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상황 한번 쫙 돌려서 봐드릴게요. 자, 보세요.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반에서 나 혼자 시험을 못 봐서 나 혼자 매 맞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선생님이 그냥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야 그냥 다 걷어와, 시험지 싹 다 걷어오고 일단 한 대씩 맞고 다음 달에 시험 다시 보자. 그래서 지금은 한 파트가 끝나는 국면인 거예요. 한 파트가 끝났어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 시장 있죠, 이 시장을 보면 요게 한 파트가 지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장을 달마다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요 8월 장이 한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다시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대씩 손바닥 때리고 다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은 열받거든요. 1등 시험 친 사람은 아 나 이거 누가 봐도 만점인데 짜증나네 할 건데, 나 같은 꼴등은요 감사하죠. 아 다시 봐줄 수 있겠구나, 이제 시험 문제도 대충 알았으니까 다시 준비해야지. 전원 빵점 처리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할 일은 그거죠. 기존에 눈여겨봤던 1등 주식하고 내 꼴등 주식하고 바꿔야죠 이제, 그죠? 요 얘기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등 픽하고 이제 그대로 뺏겨서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아무튼 무작정 계좌 안 좋아서 울상이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요 교체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저도 뭐 오늘 한 기존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5, 600만원은 손실 났을걸요. 근데 물론 안 팔아서 손실은 아니죠, 그죠? 어제 팔았으면 500만원 더 먹을 수 있는 걸 오늘 500을 마이너스 쳐야 돼요 이제. 근데 제가 안 팔면 그만인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종목을 사셨으면요 가까워 줘야 되거든요. 그 개념을 제가 주식할 때 설명드릴 건데요, 종목을요 그냥 한 번에 사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번 샀으면 떨어져 주라 하면서 나눠서, 꼭 나눠서, 이거를 진짜 100번 1000번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제 얘기를 조금만 해드릴까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은데요, 2007년쯤 됐으려나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모아놨던 그 돈도 있었고 등록금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안 쓰고 모았던 통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놀러 안 가고 계속 모았던 돈들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이제 방학 때마다 과외 뛰면서 벌어놨던 돈까지 있었거든요. 그걸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걸 한 방에 그냥 다 날렸었거든요 저는, 욕심부리다가. 그래서 이때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이 생각이 나요. 그 한강도 마침 지났거든요. 한강을 그때 막 지났는데 양화대교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다리 위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죠? 집에 말도 못하고 어디 말할 수 있는 데도 없고요. 그죠?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뭘 계속 꾸준히 하던 게 있어서 돈이 적진 않았어요. 근데 여튼 액수를 떠나서 그 당시에 제 인생에서 전 재산이었잖아요. 그죠? 전 재산을 날린 거니까 개념은 똑같은 건데요. 그때 그냥 제가 만약에 아씨 나 안 되는 투자 나는 투자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했으면 끈단 거예요. 그대로.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이거 뭔가 주식시장 이거 뭔가 로직이 있을 텐데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나 같을 거거든요. 그죠? 이 큰 그 금융위기 같은 걸 누가 피해요. 그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나락을 갔을 텐데 근데 고수들 보면은요 다들 보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 꼭 나락을 경험하고 반등을 시켰거든요. IMF 때 막 일주일 연속 하한가 맞고 막 그런 국면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수로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엄청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일까? 뭐가 나랑 다를까? 그래서 그때부터 돌려봤어요. 이제 미친 듯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방구석에서 그냥 모의 투자로 제가 매매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계속 돌렸어요. 기록을 한번 해봤죠. 제가 뭘 그 사람들하고 다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못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잘 없어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투자 대회가 열리면 그 1등, 2등, 3등, 4등, 5등들의 그 기록, 매매 기록들이 찍히거든요. 뭘 어떻게 매매했는지에 대한 그 내역들하고 그런 것들이 그 매수 종목하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거죠. 나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학교도 후약하고 이러고 있을까 엄청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다르더라고요. 고수분들은 일단 매수 타점이 달랐고 그리고 물량 털어내는 타이밍도 달랐고요. 수량 조절하는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고수들이 수량 조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수량 조절에 대한 개념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엄청 이제 신세계였죠. 그래가지고 여튼 저랑은 완전 이제 정반대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알아가다 보니까는 그냥 저는 그 사람들만큼 순간 판단력이 좋지는 못하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한 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뭘까? 근데 저는 좀 잘 참거든요. 자제력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냥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했던 거는 조정장 기다리는 매매를 했었어요. 그냥 장이 깨지기를 기다렸어요. 계속. 다들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곡소리 낼 때만 기다린 거예요. 그냥 죽는 소리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건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매를 세게 맞는 종목만 따라다닌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매매를 좀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드가 조금 모였을 때부터 이제 그 압력을 조금씩 줄여갔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눌렸을 때 사고 조금 그 튀었을 때 좀 팔고 하는 식으로 등산 매매인 거죠. 지금의 말 하자면. 그래서 그 범위를 이제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분할 매수의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그때서야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서야 이제 그 분할 매수라는 개념을 잡고 나서는 이제 서서히 적게 잃기 시작했죠. 요렇게. 그때도 잃긴 잃었지만 좀 적게 잃었어요. 그리고 적게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아예 종목 하나를 잘못 잡아서 크게 손절치는 경우를 빼고는요. 대부분 적게 먹었지만 거의 안 잃었었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을 딱 때려보면 뭐 한 번에 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한 수백만 원 이렇게 먹다가 꼭 한 번 잘못 골라서 몇 천씩은 잃었어요. 하나를 분할 매수를 잘못하면 나라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매 때려 맞고 막 이래버리면서 이제 손절치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승률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안정감을 찾은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천천히 배웠어요. 돈 주고 배운 거죠. 결국 시간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플러스 마감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신감도 좀 찾으면서 이제는 이제 그 몇 천만 원씩 한 번씩 잃는 거 있잖아요. 뭐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잃었었는데 그것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좀 제대로. 그런 함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컨센 좋고 재료 살아있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기간 수급이 안 붙는 기업들이 그 가운데서 꼭 하나씩 나와요. 그냥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인정하고 지금도 가고 있지만 여튼 연말 정산 때 했을 때 내가 그냥 이 투자
이 시장에서 꼭 마이너스만 내지 말아보자라고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연말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인 적은 없는데요. 여튼 그게 꼭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 운이 별로 없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꼭 초대박 종목들 되게 많았거든요, 살아오면서. 근데 그런 종목들은 되게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너무너무 재수없는 종목에 꼭 한 번씩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운이 좋아서 잘 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짝만 제가 느슨해져도 그냥 바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아예 마음을 놓았어요, 저는. 나는 무조건 땅으로만 보상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잠을 좀 덜 자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필요 없는 부분까지 그냥 싹 다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이 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친구들을 좀 만났죠. 그래서 그 구글에 있는 회계 팀에 있는 친구하고, 그다음에 호주에 이제 커먼웰스 뱅크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하고 몇몇 이렇게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현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좀 건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농산물 위주로 하다가, 그러다가 뭐 그 당시에 좀 유명했던 브릭스 요거 좀 많이 하다 건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일 쪽으로, 에너지 쪽으로 갔죠. 그래서 크루드 오일까지 넘어갔었는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요 1년 하루에 1년짜리 차트가 나와요.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로스컷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잡히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걸 하면서 다른 걸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현물 시장에서도 저런 변동성 국면 안에서 자금을 돌렸었구나, 내가 변동성을 그냥 정면으로 다 받는 투자를 기존에 했었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공부를 그때 제일 많이 했었고 제일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앞으로 내가 혼자 솔로로 나가서 현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 크루드 오일하고 테마주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많이 타고요. 그리고 뭐 오펙 같은 데서 만약에 무슨 뭐 회의 결과 하나로 뭐 감산 뭐 나온다 요래 버리면, 감산이 불발된다 요래 버리면은 그냥 당일에도 막 이렇게 폭락해 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기에다 플러스 매매 고수들끼리서 이제 또 심리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뭐 리테스트에서 만약에 추가 조정 잘못 잡는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막 마이너스 30% 가는 거고요. 그리고 파동 한번 3파 4파 한 번 잘못 읽으면은,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한 번만 반대로 해석해 버리면은 그냥 지옥 구경 가서 계단 다 털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되게 변동성이 심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차트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령 그런 날도 있어요. 이런 날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아구가 딱 맞는 날이 있어요. 그냥 그 창을 키면서부터 기분이 좋은 날이 있거든요. 신들린 날. 그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분봉 봉우리 하나까지도 다 잡아먹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은 크게 따고, 뭐 많이 따면 몇 시간 만에 세단 한 대값 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런 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빠져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요,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많이 따고 많이 잃는 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또 오버페이스 나보고 막 이러면 법만큼 다 까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리하면 도박이더라고요. 그냥 차트 매매는요, 제가 경험한 차트 매매는 도박이었어요. 결론 낸 거는요. 저 이거 오래 했거든요. 저도 이것도 몇 년 했는데, 물론 플러스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많이 벌고 많이 잃었어요. 그냥 그게 마무리 됐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아무튼 수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현물 시장은요 시계가 느려요. 굉장히 느릿느릿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선물은요, 슈퍼카를 타고 운전하다가 빵빵 쏘면서 2, 300 밟으면서 운전하다가 현물 시장으로 오면 무슨 그 포터라고 하나요? 그 화물 트럭 같은 거 그거 모는 느낌이에요. 한 5, 60kg짜리 그런 거 모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죠? 변수가 적죠. 변수가 적다기보단 보이죠. 좀 변수들은 좀 잘 보이고, 공부만 조금만 하면 시장도 이 흐름을 크게 놓치고 가진 않을 수 있어요. 선물은 그게 안 돼요. 공부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현물,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현물 시장은 공부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 말은. 욕심을 안 부리면. 다만 저처럼 적어도 기다릴 줄이라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잘하시는 고수분들처럼
진짜 막 이게 맥이 좋고 막 손이 빨라가지고 막 타타타타 하면서 그렇게 그런 빠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대신 잘 기다려요. 그걸 못하는 대신에. 그래서 저 대부분의 분들도 저 같으실 텐데요. 잘 기다리시고 차분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요. 크게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없다는 거는요. 시간도 내 편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까지 이 지금 하고 있는 매매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선물은 그게 없어요. 만기가 있어서 털어야 돼요. 포지션을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강제 정리당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지난 시간들 보내면서 아 이건 진짜 아니었구나 했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 이 시기에 누군가 나한테 이런 말을 조언을 해줬고 이것만 잡아줬으면 내 시간이 이렇게나 단축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는 차분히 생각하시고요. 특히나 겁먹지 마시고요. 이 주식시장 이 시장에 겁먹지 마세요. 저처럼 아무튼 되게 멍청한 사람도 다 잘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앞으로 뭐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수년 막 수십 년도 하실 텐데 해봤자 이거 하루짜리 캔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루짜리 공포에 떨지 마시고 이 국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기존에 여러분들 그 개념 없는 종목들이 있죠. 그거를 바꾸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바꾸시면요. 생각보다 손실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반등 못하는 종목을요. 괜찮은 종목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그러면 훨씬 더 결과가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